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촬영 편집 이야기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기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 어플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 어플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편집의 본질적인 그런 재미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동으로 화려한 효과가 들어가는 편집 툴이 아닌 이것은 이제 컷 편집과 자막, 음악 하나하나를 이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어떤 편집의 체험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라고 하는 편집 툴을 주로 활용하지만 또 키네마스터를 여러 번 써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편집의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집을 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하는 건데 바로 어떤 숏을 쓸 것인가 선택하고 그 숏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숏의 길이를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끊을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 게 편집인데 이 키네마스터로 그 세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한번 이 세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편집의 재미를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 어플을 활용하면 컷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 이제 트랜지션이라 부르죠. 그런 효과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자막, 음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효과 중에 이제 리버스 효과라고 영상을 거꾸로 뒤집는 그런 효과들, 그 다음에 슬로우, 패스트, 속도 조절하는 효과들, 그리고 합성 효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편집 가능하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키네마스터 어플을 깔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슬레이트라 그러죠. 네모난 슬레이트가 있고 가운데 이제 더하기 모양이 있고 이제 저것이 바로 편집을 시작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큰 원 슬레이트 모양을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처음에 화면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화면 비율 선택은 이제 최종 상영의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극장처럼 가로로 길게 늘어진 스크린에 상영을 할 때에는 16:9로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기 편안하게 상영을 하려면은 이제 두 번째 거 9:16으로 하고 인스타와 같은 곳에서 상영을 하려면 이제 세 번째 1:1의 화면 비율로 영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가장 대중적인 화면 비율은 이제 16:9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9 화면 비율을 눌렀더니 드디어 편집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이제 편집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간단하긴 하지만 왼쪽 위에는 편집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이제 모든 편집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소스를 불러오고 효과를 넣는 것이 이제 오른쪽 원 모양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이 어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촬영도 이 어플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 톱니바퀴 모양 있죠? 조리개 모양. 그래서 저걸 누르면 이 어플 안에서도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대부분은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촬영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그것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영상을 불러오는 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위에 빨간 원 위에 미디어라고 있죠. 그래서 저거를 불러와야 비로소 나머지 효과들이 활성화됩니다. 지금은 미디어 외에는 레이어나 녹음이나 오디오나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타임라인에 아무 소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소스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비디오가 있고 또 사진이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오늘은 동영상 편집을 가르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에서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촬영했던 것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탁 손으로 터치를 하면 바로 타임라인에 그 영상 소스가 내려가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V 모양이 있죠. V 모양. 저 V 모양을 체크하시면 이제 아까와 같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타임라인에 영상이 불러와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터치로 드래그를 하면서 상영하는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영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 빨간색 선, 인디게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바늘 모양의 저 인디게이터가 있는 곳에 큰 모니터에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게이터 지점을 바꾸면은 상영 지점도 바뀌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요것을 항상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 인디게이터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자막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음악도 여기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맨 처음부터 넣고 싶으면 인디게이터를 맨 앞에 두고 음악을 넣어야 음악이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을 때도 이 인디게이터로 자막을 넣고 싶은 위치를 잡고 넣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부터 내가 음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인디게이터를 넣고 오디오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악의 셋, 효과음의 셋, 녹음, 내부 저장 공간 이렇게 딱 뜨죠. 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준 음악은 여기 음악 에셋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은 음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녹색, 요것이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이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은 어디에 있냐면 레이어에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T를 누르면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만들기 이렇게 자막을 썼으면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위치도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폰트도 이제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색상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곽선 또 난 넣겠다 하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뚜렷하게 자막이 드러나죠. 배경을 넣고 싶은 분은 배경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흔히 이제 자기 멘트를 자막으로 쓸 때는 또 배경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막을 다 많이 넣었죠. 그 다음에 자막에 또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뜨게 하고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넣고요. 역시 자막 역시도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길게 할 때는 얘를 딱 터치를 하고 쭉 눌러주면 자막이 길어져요. 체크 표시로 마무리하고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렇게 자막이 떴다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이렇게 쉽게
어플을 통해서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막 디자인하고 위치 조절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레이어에 가면은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스티커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영화 속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슬레이트 모양을 원하는 위치에 또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이라 좀 더 스티커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저기에 방송 안에 디자인으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은 자막과 똑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 터치로 하는 것이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손글씨도 뭐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주는 뭐 안 쓰게 되겠죠. 그리고 효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모자이크라든지 블러라든지 뭐 이런 효과들을 또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촬영할 때나 뭐 영화 같은 거 할 때는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유튜브 촬영할 때는 또 많이는 안 쓰겠지만 뭐 여행 UCC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쓸 일이 있겠네요. 그래서 카툰 효과도 있네요. 네. 그래서 한번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를 지우려면 항상 이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파란색이 같은 효과잖아요. 얘를 찍고 쓰레기통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효과는 많지만 이제 워낙 타임라인이 작기 때문에 아쉽게도 좀 불편함은 있어요. 효과를 많이 넣을수록 그때는 이제 왼쪽에 이 모양을 누르면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바꿀 때는 영상을 손을 꾹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위치가 원하는 위치에 못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누르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 기능, 얘는 이제 더빙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자신이 대화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분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이제 자료 화면과 함께 이제 자신의 목소리만 넣기를 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더빙 기능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더빙 기능 역시도 영상이 있어야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들을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빙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더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지금 데시벨이 올라가죠. 정지를 누르면 이제 더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보라색, 이 보라색이 이제 녹음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하면은 이제 오케이 된 거고 다시 녹음을 누르면 이제 이게 지워지고 다시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오케이 컷으로 하겠다 하면은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기능이 뭐가 있냐면 왼쪽에 보면 톱니바퀴를 누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오디오 페이드 인, 오디오 페이드 아웃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이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고 비디오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요게 바로 왼쪽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그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볼륨을 조절하려면은 이 오디오를 탁 누르면 오른쪽에 모양이 바뀌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상세 볼륨 요거를 누르면은 비로소 이제 음악의 높낮이를 좀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이라 그러죠. 오른쪽 위에 키프레임을 누르면은 하나 점이 또 생기고 오른쪽 눌러서 또 점이 생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음악이 중간에 내려갑니다. 올리면 음악이 올라가고 그래서 키프레임을 계속 이제 만들면서 음악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을 이제 키네마스터 어플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디오를 자르는 것도 역시 가위 똑같고요. 자르기 아직 안 가르쳐 드렸구나. 자르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컷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자르고 싶은 부분에 요 인디케이터를 넣고 영상을 탁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제 모양이 새로 바뀌는데 자르기 가위 모양이겠죠? 트림 분할. 그래서 저걸 탁 누르면 네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왼쪽을 자를 거냐, 오른쪽을 자를 거냐, 아니면 나눌 거냐. 대부분은 일단은 세 번째 걸 제일 많이 쓰겠죠. 일단 나누고. 근데 앞에 부분은 일단 다 버리겠다 하면은 첫 번째 걸 누르면 됩니다. 근데 앞에도 쓰고 뒤에도 어떻게 쓸 수도 있다 하면은 세 번째 걸 누르면 이렇게 딱 나뉘죠. 두 개가 나뉘면서 가운데 더하기 모양이 생기죠. 이게 이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뭐가 뜨냐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또 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효과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는 뭐 많이는 안 넣겠죠. 그래서 일단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잘라야 되겠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을 지우고 싶다 하면은 한 번 더 가위 눌러서 세 번째 분할 누르고 그 다음에서 이 가운데 부분만 지우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 보면 쓰레기통 딱 누르면 가운데가 지워지고 탁 앞뒤가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맨 양끝을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드래그로 지울 수 있지만 중간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가위질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분할 그리고 좀 지나서 트림 분할하고 가운데만 찍고 쓰레기통 이렇게 해야 이제 가운데를 도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 끝에를 지우고 싶을 때는 그렇게 가위질 할 필요도 없이 드래그로 지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간편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고 영상 타임라인의 부분에 영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더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슬로우, 패스트 조절할 수 있고 재미난 기능 중에 또 이제 리버스라고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가 있고 필터로 가면 이제 색 보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상 쪽에 있는 모든 효과는 영상을 찍어야 효과가 뜹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효과를 낼 때는 오디오를 찍어야 오디오 효과가 뜨고요. 그래서 요것만 안 헷갈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요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부분을 찍어야 영상과 관련된 효과가 뜨고 오디오 부분을 찍어야 오디오와 관련된 효과가 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할 줄 알면 이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일반 편집 프로그램만큼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키네마스터를 활용해서 자신의 일상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나만의 콘텐츠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키네마스터 활용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